이제 우리 결산을 할 건데 이제 우리 결산 부분이 지금 이론적인 부분이 있는 위치가 교재 262페이지에 보면 여기 기업의 결산이라고 해서 결산 정리라는 부분이 들어와 있죠. 자, 그런데 이 부분 말고 우리 교재 480페이지에 가면 좀 더 자세히 결산이 들어와 있어요. 480페이지. 그래서 480페이지를 기준으로 결산을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결산은 우리가 간단하게 표현하면 기말 수정 분계를 하는 걸 결산이라고 해요. 기말은 우리가 회계가 뭔지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하면서 뭐 회계는 발생주의다, 뭐 어떻다 이런 이야기는 쭉 실컷 했으면서 우리가 분계를 할 때에 일반 전표든 메인 매출 전표든 입력할 때는 그런 거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뭐 돈이 들어오거나 나가면 그냥 회계 처리하는 걸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그런 사항들은 평소에는 우리가 인지하기 편하게 회계 처리를 하다가 기말에 한 번에 이제 모든 걸 정리하는 분계를 할 거란 이야기예요. 자, 그럼 기말 수정 분계 중에 첫 번째가 우리가 손익 수정 분계라는 걸 할 거예요. 손익 수정 분계라는 건 수익과 비용을 발생주의 회계에 맞춰서 우리가 수정 분계를 할 거라는 거예요. 그럼 올해 발생한 정확한 수익과 비용을 우리 장부에 정확하게 남겨 놓으려고 하는 게 우리 이 분계의 목적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두 번째가 자산 부채의 정확한 측정이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 유가증권이라든지 아니면 외화자산부채를 우리는 정확하게 기말의 공정가액이나 기말 기준환율로 측정해서 우리가 보여줄 거란 이야기예요. 그리고 세 번째가 미결산 항목을 제거할 거예요. 우리 미결산 항목이 우리 현금가부족이라는 계정 과목이나 아니면 가지급금, 가수금 이야기하면서 했던 계정 과목들 있죠. 그 계정 과목들을 정리해서 우리가 없애는 작업을 할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럼 지금 손익수정 분계는 수많은 분계들이 있어요. 자, 우리가 정확한 수입 비용 인식하는 거에서는 우리가 과거에 그 공부했던 올해 발생한 감가상각도 올해 발생한 감가상각비인데 매일 하는 건 비효율적이니까 기말에 한 번에 정리를 할 거고, 또 대손 충당금 설정할 때도 차변에 대손상각비라고 비용 처리해서 올해 비용 처리해서 발생주의 회계에 맞게 수입 비용 대응을 시키려고 할 거고, 그것만이 아니고 우리가 뭐 돈을 빌려왔는데 그 돈이 원리금 일시상환이라면 내년에 만기가 된다면 내년에 주려고 이자 비용 처리 안 했지만 그 이자는 올해 발생한 부분이 있으니까 그만큼 인식한다든지, 아니면 1년분 보험료를 우리가 한 번에 납부를 했는데 근데 올해 거가 있고 내년에 귀속되는 부분도 있겠죠. 그러면 내년 부분은 올해 보험료가 아니다라고 정리를 해서 정확하게 하는 우리 손익 수정 분계가 있고, 또 자산 부채 측정에서는 우리가 단기 매매 증권이나 매도 가능 증권 이런 것들의 기말 공정가액으로 평가하는 거나, 아니면 재고 자산의 정확한 평가라든지, 아니면 외화를 우리가 환산해서 외환산 이익, 외환산 손실이라든지 이런 분계들이 우리 기말에 하는 기말 수정 분계들이었어요.
우리가 계정 과목 설명하면서 같이 많이 봤던 것들이기 때문에 그걸 제가 연결시키면서 컴페어 시켜 드릴 거예요. 자, 그리고 미결산 항목은 우리 현금과 부족, 가지급금, 가수금 그런 계정 과목들을 지워주는 이제 역할을 할 건데, 자, 우리는 전산으로 하기 때문에 이 수정 분계를 컴퓨터가 해줄 수 있는 게 있고 여러분이 직접 해야 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걸 이제 표현할 때 우리가 수동 결산이다, 자동 결산이다 이런 표현으로 두 개를 이제 표현을 좀 나눠서 표현할 건데, 수동 결산이라는 건 우리가 직접 기말에 수정 분계를 하는 걸 수동 결산이라고 하고, 자동 결산이라는 건 우리가 결산 자료 입력이라는 메뉴를 이용해서 기말 수정 분계를 하는 거예요. 지금 결산자료 입력이라는 메뉴에는 우리가 금액값만 정해주면 우리 전표 추가라는 버튼을 쓰면 자동으로 컴퓨터가 차변 대변으로 분계를 해줄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 두 개를 우리가 이제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게, 항상 수동 결산을 먼저 선행을 하고, 그리고 선행을 하고 얘를 후행해야 돼요. 그래서 얘를 먼저 해야 되지, 이걸 먼저 하게 하고 얘를 하게 되면 얘 값은 틀리게 되는 게 있기 때문에 항상 수동 결산을 먼저 해야 돼요. 그런데 결산자료 입력 메뉴에서 지원하는 거라고 해서 꼭 결산자료 입력 메뉴를 써야 되는 게 아니라 분계만 들어와 있으면 돼요. 그래서 이 메뉴를 쓰는 게 싫으면 그냥 직접 내가 다 분계를 해도 문제 없어요. 우리 채점 기계는 이 메뉴 속에는 안 들어가요. 이 메뉴 속은 안 들어가고 그냥 우리는 기말 12월 31일 날 분계가 있는 것만 채점기가 확인하는 거예요. 그럼 직접 분계를 해도 되고 이 메뉴를 이용해서 분계를 해도 되고 분계하는 도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럼 이 메뉴는 프로그램마다 서로 지원해주는 영역이 틀려요. 그래서 어떤 게 자동 계산이다라고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그냥 프로그램마다 어떤 기능은 우리 이 프로그램에서 지원해 주는구나, 그런 부분을 이제 우리가 체크를 할 수가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좌우 같이 먼저 우리 결산 자료 입력 메뉴에서 지원해 주는 우리 부분을 먼저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교재 484페이지로 가보시면 위에 수동 결산분이 있고 아래 이제 자동 결산분이 적혀 있는데, 자, 자동 결산 내용이 중간에 적혀 있죠. 그럼 자동 결산 내용 적혀 있는 걸 우리가 먼저 보면, 자, 첫 번째가 재고 자산의 기말 재고 금액의 입력이라고 적혀 있죠. 자, 이게 매출 원가를 구하는 거예요. 기말 재고 자산을 쓰면 기말에 재고 자산이 이만큼 남아 있다는 건 나머지는 전부 다 썼다는 이야기겠죠. 그렇게 해서 컴퓨터가 매출 원가를 산정해 주기 위한 게 우리 기말 재고 자산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유형 자산의 감가상각비 입력이라고 적혀 있죠. 그럼 감가상각 올해에 해당하는 감가상각비를 쓰면 컴퓨터가 자동으로 차면의 감가상각비, 대면의 감가상각 누계액이라는 분계를 컴퓨터가 스스로 해줄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가 대손 충당금 설정하는 거 우리 공부했던 적 있죠? 죄송해요. 퇴직급여 충당부채 설정하는 거 공부했던 적이 있죠? 그럼 이 퇴직급여 충당부채도 올해 발생한 추가액을 써주면 컴퓨터가 알아서 차변의 퇴직급여, 대변의 퇴직급여 충당부채라고 분계를 해줄 거예요. 자, 그리고 대손 충당금 설정하는 게 있는데 이 대손 충당금 설정하는 것도
우리가 보충액이 나오는 경우에는 우리가 자동결산으로 특히 K랩 같은 경우는 채권 잔액에 대손 충격료까지 쓰면 알아서 대손 충당금 잔액을 빼서 올해 보충할 금액을 자동으로 분계를 해줘요. 그럼 대손 충당금 보충하는 건 매우 편하게 되겠죠. 그런데 자, 그 옆에다 이렇게 적어 두세요. 자동결산의 대손 충당금 옆에 환입액은 수동결산이에요. 보충액만 자동결산이 되고 환입액은 분계를 마이너스로 끊어버려서 오답 처리가 돼요. 그래서 플러스가 나온 경우에만 컴퓨터가 정확하게 보충액, 우리 대손 충당금 할 때 제가 플러스 마이너스 이야기했을 때 있죠. 그 플러스로 나오는 거는 컴퓨터가 분계를 해주는데 마이너스로 하는 건 컴퓨터가 분계를 못 해주니까 우리가 직접 수동 계산을 해야 될 거예요. 자, 그리고 뭐 무형 자산에 대한 상각비도 유형 자산처럼 똑같이 해주는 거고, 그리고 우리 기말에 올해 발생한 법인세에 대해서 정리를 할 건데 그 법인세 정리하는 것도 선납세금까지 모두 다 우리 자동계산에서 우리가 용이하게 쉽게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줄 거예요. 그럼 무형자산하고 유형자산하고 이 두 개를 그냥 감가상각이라고 그냥 생각해서 하나로 묶으면 지원해 주는 건 5개밖에 없어요. 기말 재고자산 정리하는 거 하고, 그리고 우리 감가상각하는 거, 퇴직급여 충당무죄 설정, 대손 충당금 설정, 그리고 우리 법인세 계상하는 거, 이렇게 5개가 우리 자동결산에서 지원해 주는 거예요. 그럼 이 5개를 제외하고는 전부 다 수동결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 우리는 수동결산에 해야 될 게 지금 우리 교재 제일 위쪽에 보시면 수동결산문 적혀 있는 것들이 훨씬 더 많죠. 얘네들이 우리가 직접 분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수동결산을 항상 먼저 해야 되기 때문에 자동결산에서 어떤 거 하는지를 그냥 간단하게 본 거고, 자, 그럼 우리 다시 앞쪽으로 가서 그럼 이제 우리 수동결산에 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지금은 저하고 뭐 수동결산이라고 이렇게 하는데 나중에 여러분들이 뭐 회사 가셨을 때 뭐 셉이라는 ERP 프로그램이라든지 뭐 아이큐브 좋은 프로그램을 쓰면 그럼 자동결산으로 컴퓨터가 계산해주는 메뉴가 훨씬 더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우리 시험 보는 프로그램들이 이 정도라는 거고, 우리 나중에 AT 시험 위에 스마트 A라는 프로그램 쓸 거죠. 걔는 더 지원 안 해줘요. 직접 더 많이 해야 되는 거고, 얘가 그래도 뒤에 나와서 지원을 훨씬 더 많이 해주는 편이에요. 자, 그럼 우리 첫 번째, 자, 결산 중에 손익 수정 분계를 먼저 볼 거고, 첫 번째 이용과 예상에 대해서 좀 보도록 할게요. 이용과 예상이라고도 하고 이용과 발생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해요. 자, 이 중에서 먼저 이연에 대해서 보면, 자, 이연이라는 건 월을 넘기면 2월이라고 하죠. 그럼 해를 넘기는 걸 이연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그냥 같은 이동할 때 이자고 우리 연자는 해년자예요. 자, 그럼 우리 이연이라는 표현은 해를 넘긴다라고 표현을 할 거면 얘는 과거에 회계상의 거래가 발생하여 회계 처리를 하였다는 거예요. 자, 그럼 과거에 회계상의 거래가 발생해서 회계 처리를 하였다라는 말은 돈이 나가거나 들어오는 게 있어서 우리는 분계를 한 적이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보험료 납부를 해요.
그러면 1년치 보험료니까 내년 거 포함해서 보험료 납부하면서 뭔가 분계를 했겠죠. 그럼 이제 그 분계를 가지고 우리가 올해 거 내년 거를 나눌 거란 이야기예요. 자, 그럼 이거 가지고 이제 예를 들어보면, 자, 우리 회사가 10월 1일 날 1년분 보험료 120만 원을 납부했다라고 볼게요. 자, 그리고 이걸 우리 일상생활에서는 일할 계산을 할 건데 우리 시험에서는 월할 계산을 할 거예요. 월할 계산이라는 건 얘를 그냥 12달로 나눠서 처리할 거란 이야기예요. 일할 계산은 그냥 365, 366 이렇게 처리할 거라는 거고. 그럼 제가 그냥 120만 원 쓴 거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1년분이 120만 원이면 한 달에 10만 원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럼 지금 올해 10월 1일 날 가입을 했으면 올해 2020년도 거는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고 2021년도 해당하는 분이 1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겠죠. 그죠? 1년치니까 이렇게 기간이 될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먼저 이거에 대해서 파악을 해야 되는 게, 자, 그럼 얘는 올해 귀속되는 부분은 3개월로 올해는 30만 원이 올해 보험료고 내년은 9개월로 90만 원이 이제 내년 보험료라는 거예요. 월할 계산을 하면 120만 원 중에 올해 해당하는 건 3달밖에 없잖아. 그러면 3달치가 올해 보험료고 9달치는 내년 보험료라는 거예요. 이걸 먼저 우리가 파악을 해야 되겠죠. 자, 그럼 그 다음 우리가 인지를 해야 되는 게 올해 보험료만큼은 지금 하려는 게 수입 비용을 정확하게 인식하는 거예요. 그러면 올해 보험료는 내 장부에 보험료라는 계정 과목으로 있어야 되는데 내년 거는 올해 비용이 아니기 때문에 미리 준 비용이죠. 올해 입장에선. 그래서 얘는 상급 비용이라는 계정 과목으로 장부에 남아 있어야 돼요. 우리 장부의 기말에 30만 원만 보험료가 올해 처리돼야 되고 90만 원은 내년 성급 비용으로 남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얘는 성격이 비용이고 얘는 성격이 자산인 거죠. 자산. 자, 이런 상황 가지고 이제 우리가 아래에, 자, 예를 들어 보면, 자, 첫 번째 10월 1일 날 보험료 납부할 때에, 자, 우리가 차변에 보험료 120만 원이다라고 쓰고 대변에 이제 돈 120만 원을 지급했다라고 썼어요. 자, 그럼 12월 31일 날, 자, 이 보험료를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자, 우리는 장부에 올해 보험료를 얼마를 남겨둬야 된다라고 했죠. 30만 원만 올해 보험료니까 딱 이만큼만 있어야 되는데 납부할 때에 120이라고 많이 했죠. 그러면 우리는 이 금액을 이제 기말에 비용을 취소하기 위해 반대로 쓸 거예요. 그럼 우리는 90만 원을 취소해야 되겠죠. 그래서 대변에 보험료 90만 원이다 이렇게 줄여줄 거예요. 보험료 90만 원이다. 그럼 이제 차변에는 뭐 쓸 거냐라는 건데 나는 이 보험료에 대해서 보험료라는 계정 과목만 전액을 다 썼죠. 근데 이 90만 원은 장부에 성급 비용으로 있어야 되잖아. 그래서 얘를 지우고 90만 원을 성급 비용이다라고 얘를 수정해 준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기말 수정 분계인 거예요. 딱 올해 것만 남겨놓고 올해 필요한 것만, 나머지는 우리 내년 거다라고
얘가 처리를 해버릴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럼 지금 이걸 가지고 우리가 보험료 납부 시 비용 처리하였다 이런 표현을 쓸 거예요. 비용 처리하였다. 자, 다음은 또 만약에 우리 회사가 보험료를 납부하는데 보험료 납부할 때 자산 처리하시오라고 하면 제가 선급 비용이다라는 계정 과목 쓰라고 전에 이야기한 적이 있었죠. 자, 그래서 납부할 때에 차변에 선급 비용 120만 원이다라고 쓰고 대변에 120만 원을 이렇게 회계 처리해서 납부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납부하든 이렇게 납부할 때 분개하든 상관없어요. 기말에만 딱 정확하게 올해 보험료 30만 원, 선급 비용 90만 원만 되면 되기 때문에 아무거나 처리해도 문제 없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12월 31일 기준에서 자, 우리는 내년 비용인 선급 비용은 90만 원인데 장부에 120만 원이라고 지금 적혀 있죠. 그러면 90만 원만 남겨둬야 되니까 30만 원을 취소할 거예요. 그래서 대변에 선급 비용 30만 원이다 이렇게 쓰고 선급 비용 30만 원이다라고 쓰고 차변에 이제 얘는 미리 준 게 아니라 올해 보험료잖아요. 그래서 차변에 보험료다 이렇게 30만 원 써줄 거라는 거예요. 그럼 이 선급 비용 처리한 게 자산인 건데 자, 지금 제하고 하는 게 결산 문제 풀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러면 지금 12월 31일 분계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건데 이연에 대한 문제는 과거에 우리 회사가 납부하거나 돈 받았을 때에 어떤 계정 과목으로 회계 처리했는지를 인지를 못하면 결산할 때에 수정 분계가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냥 우스갯소리로 보험료 처리했대. 그러면 보험료 취소하고 선급 비용인 거고 선급 비용 처리했대. 선급 비용 취소하고 보험료고 위치는 단순해요. 회계 처리한 걸 알면 위치 잡는 건 단순하죠. 그럼 금액만 가지고 올해 얼마 거, 올해 거만 비용 인식하고 내년 거는 미리 준 거니까 선급 비용이다라고 처리하면 되니까 우리가 과거에 비용 처리했다면 보험료라든지 뭐 다른 비용들이 있게 임차료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으면 이제 그 계정 과목이 비용이라는 거 인지하고 자산 처리했다면 선급 비용이었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비용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데 자, 이번에는 수익을 가지고 볼게요. 우리 회사가 10월 1일 날 1년분 임대료 120만 원을 한 번에 수령했다 볼게요. 그리고 임대료는 원래 월할 계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1년분 임대료를 우리가 받았어요. 자, 그럼 또 우리가 파악을 해야 될 게 올해 2020년은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얘는 3개월이고 올해는 30만 원치가 올해 우리 거다라고 인지를 먼저 해야 되겠죠. 그리고 2021년도 거는 1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고 9개월 90만 원이다라는 걸 먼저 파악하는 거예요. 올해 기속된 월을 우리가 먼저 인지를 하고 월할 계산이면 한 달에 얼마치인지를 파악해서 그걸 곱하면 되겠죠. 자, 그리고 나서 얘는 지금 올해 발생한 부분은 수익인 임대료라고 있어야 되고 수익 계정 과목으로 있어야 되고 그럼 내년 걸 미리 받은 건 아직 내 돈 아니에요. 그래서 미리 받은 수익인 선수 수익이라는 계정 과목으로 부채로 내 장부에 남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앞에는 비용인데 비용이라는 건 내가 줬다는 거죠. 그래서 미리 준 비용인 성급 비용인 거고 이번에는 내년 월세를 미리 받은 거예요. 수익을. 그래서 받을 숫자라고 쓰죠. 그래서 선수 수익이라고 처리해 두는 거예요. 자, 그럼 자, 우리 회사가 임대료를 받을 때 10월 1일 날 120만 원을 받으면서 자, 대변에 임대료 120만 원이다. 이렇게 처리를 했어요. 자, 그럼 12월 31일 날 결산할 때는 자, 우리 올해 기속되는 임대료는 30만 원이다라는 걸 먼저 파악해 뒀죠. 그러면 30만 원만 있어야 되는데 내장부에 120만 원 있잖아요. 그래서 올해 거 아닌 부분을 취소해 줄 거예요. 그래서 차변에 임대료가 90만 원을 줄이면 내장부에는 임대료 30만 원만 남게 되겠죠. 그럼 이 90만 원을 우리는 지금 미리 받은 수익이다라고 부채로 대변해 선수 수익 90만 원 이렇게 써줄 거라는 거예요. 그럼 임대료라는 계정 과목은 얘는 수익 처리했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10월 1일 날 우리가 120만 원을 받으면서 대변에 선수 수익으로 120만 원이다 이렇게 썼어요. 그럼 12월 31일 날 선수 수익이라는 건 내년 건데 내년 거는 90만 원만 내년 거죠. 90만 원만 내년 건데 내장부에는 120만 원 전부 다가 내년 거라고 적혀 있으니까 30만 원을 취소해 줘야 돼요. 그래서 차변에 선수 수익 30만 원을 취소해 주고 대변에 그럼 이 30만 원만큼은 아직 한 번도 인식한 적이 없는 임대료 수익을 내장부에 올해 거 30만 원은 올해 수익이다라고 써줘야 되겠죠. 그래서 임대료 30만 원이다 이렇게 써줄 거라는 거예요. 자, 이게 우리 선수 수익하고 임대료하는 이연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연. 자, 그럼 이연은 과거에 회계상의 거래가 발생해서 뭔가를 처리를 했다라는 거라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계정 과목 앞에는 성급 비용 선수 수익처럼 앞에 먼저 선자가 붙는 계정 과목을 사용하게 돼요. 자, 그럼 이번에는 예상을 보도록 할게요. 예상은 과거에 회계상의 거래가 발생하지 않아 회계 처리를 하지 않은 거예요. 이상은 과거에 회계상의 거래가 발생하지 않아서 우리가 회계 처리를 하지 않았다라는 게 전제 조건이에요. 자, 그럼 이건 우리가 잘못한 게 아니고 원래 내년에 뭐 주기로 해서 돈을 안 줬거나 내년에 받기로 해서 아직 돈을 안 받은 거예요. 그런데 회계 기준은 아직 돈을 주거나 안 받았다 하더라도 올해 발생한 만큼은 수익 비용을 인식하라는 거예요. 자, 그럼 얘를 가지고 분계를 보면 자, 우리 회사가 정기예금에 가입을 한다라고 볼게요. 10월 1일 날 정기예금에
1,000만 원을 가입을 하고 연 이율이 12%다라고 볼게요. 그리고 1년 가입을 했어요. 자, 이자도 일할 계산할 건데 우리 시험에서는 월할 계산을 할 거예요. 자, 그럼 1,000만 원의 연 이율이 12%면 연 이자가 120만 원이죠. 그죠? 뭐 1,000만 원 12%니까 그럼 120만 원이고 월할 계산하면 한 달에 이자가 10만 원이에요. 자, 그럼 우리는 2020년 10월 1일 날 정기예금 가입할 때 차변에 정기예금이다 1,000만 원 대변에 보통예금에 1,000만 원이다. 이렇게 가입했을 때 이런 식으로 분개를 해뒀겠죠. 그럼 1년짜리 정기예금에 가입을 하면 우리는 만기가 돼서 원금하고 이자 받을 때 1,120만 원 받으면서 일반적으로 회계 처리를 할 생각을 하겠죠. 자, 그런데 회계 기준은 그 생각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올해 지금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정기예금에서 발생한 이자는 올해 이자니까 올해 이자 수익으로 인식하라는 거예요. 그럼 2020년 12월 31일 날 지금 정기예금에 가입했으니까 이자 수익을 인식해야 되겠죠. 그럼 우리가 수익을 인식할 수 있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수익 자리인 대변에 수익 계정 과목을 쓰는 거예요. 그럼 이자 받은 만큼 이자 발생한 만큼 대변에 이자 수익이라고 할 거고 그럼 월 이자 발생액이 10만 원씩이니까 그러면 10월, 11월, 12월 세 달치의 이자가 발생했죠. 그러면 이자 수익이 30만 원이다. 이렇게 써둘 거라는 거예요. 올해 발생한 이자만큼 아직 이자 받지 않았는데 이자 수익 올해 발생한 이자만큼 인식해라는 게 지금 손익수정분계인 거예요. 발생주의 회계이기 때문에 지금 아직 받지는 않았지만 올해 이자가 이만큼 발생했다는 거예요. 왜 30만 원인지 이해 가시죠? 1,000만 원에 12%면 이자가 120이죠. 그럼 월할 계산하면 월 10만 원이니까. 그죠? 자, 그럼 이제 차변에는 근데 우리가 이자 받았나요? 지금 내년 만기 되면 받을 거잖아. 그래서 이때 쓰는 게 미수 수익이라는 계정 과목을 사용할 거예요. 아직 못 받은 수익이다라고 써둘 거예요. 근데 수익 처리하는 건 내 거야라는 이야기인데 내 거야라고 했는데 아직 안 들어온 거죠. 그래서 얘 성격은 자산이에요. 미수 수익은 성격이 자산이에요. 자, 그럼 이랬다가 자, 우리 내년 만기 때 거 한번 볼게요. 2021년 9월 30일 날 자, 우리는 이제 이자하고 원금하고 만기가 되어서 1,120만 원이 다 들어왔어요. 그럼 차변에 보통 예금에 1,120만 원이 들어오게 되면 자, 이 돈이 들어온 이유를 이제 대변에 써야 되겠죠. 자, 첫 번째는 이제 정기예금 들어왔으니까 얘를 지울 거예요. 대변에 정기예금 1,000만 원이다 이렇게 쓰고 자, 다음 이제 우리 정기 말에 미수 수익 아직 못 받은 수익이다라고 했는데 이제 받았잖아. 그럼 이제 이게 지워야 되겠죠. 그죠? 이때 당시에는 이자 수익하면서 못 받아서 못 받은 수익이라고 미수 수익 적었는데 이제 받았잖아. 그래서 얘를 지울 거예요. 대변에 미수 수익 30만 원 이렇게 지우고 그럼 이제 나머지 90만 원만큼은 2021년도에 발생한 이자 수익이죠. 그래서 얘는 21년도에 이자 수익은 90만 원이다. 이렇게 분개가 될 거예요.
자, 우리 세무이급에서 만약에 일반 전표에 나온다면 전기 말에 우리 미수수익을 얼마 인식했다라고 하면 이렇게 나올 수가 있는 건데, 이거는 뭐 매우 어렵게 할 때 나오는 문제예요. 세무이급에서는 기초 문제인데 우리 세무이급에서는 좀 어렵게 나오는 편으로 할 수 있는 거고, 지금 우리 결산에서는 이 부분을 인식해야 돼요. 올해 발생한 이자만큼 인식하겠다면 이자 수익 인식해야 되면 수익 자리에 이자 수익이라 쓰고, 얘 아직 못 받았으니까 미수 수익이다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 반대로 그냥 똑같은 조건인데 1년으로 우리가 차입했다라고 볼게요. 그리고 조건을 원리금 일시상환이다라고 하면 원리금 일시상환한다고 볼게요. 똑같은 조건인데 이번엔 차입을 하는 거예요. 그럼 1,000만 원 빌렸다가 만기 때 이자 120만 원까지 해서 한 번에 1,120만 원을 상환할 거란 이야기죠. 그죠? 자, 그럼 우리가 2020년 10월 1일 날 돈을 빌릴 때 차변에 1,000만 원을 빌리고 대변에 1년짜리니까 단기 차입금이다 1,000만 원 이렇게 회계 처리를 해둘 거예요. 자, 이렇게 해뒀다가 자, 우리는 내년 9월 달에 원금 갚을 때 이자 주면 되니까 이자 준 일이 없어서 회계 처리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회계 기준은 올해 2020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올해 발생한 이자만큼은 올해 비용으로 회계 처리해서 손익계산서에 인식시켜라는 거예요. 그럼 나는 차변에 올해 발생한 이자만큼 비용 인식하려면 이자 비용 계정 과목을 차변에 써줘야 우리는 비용을 인식시킬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이제 대변에 쓸 건데 지금 이자 주나요? 우리는 만기 돼야 주겠죠. 그래서 이때 우리는 근데 내가 줘야 되는 걸 안 했나요? 안 줘도 되는 거잖아. 계약이 내년 9월 달에 주기로 했으니까 줘야 되는데 안 줬으면 미지급금인 거고, 얘는 줘야 되는 게 아닌데 비용을 인식하려고 쓰는 거죠. 그래서 이때는 미지급 비용이라는 계정 과목을 쓸 거예요. 미지급 비용이다. 그럼 올해 발생한 이자를 보면 약각 수전제가 똑같은 거 쓰니까 올해 발생한 이자가 30만 원이죠. 그러면 이자 비용 30만 원이고 미지급 비용도 30만 원이고, 자, 얘는 성격이 부채예요. 그래서 자, 미지급금하고 미지급 비용은 여러분들은 실무까지 가서 쓸 거니까 구분해서 쓰셔야 돼요. 그 시험 때 여기 미지급 비용 해야 되는데 미지급금이라고 쓴 사람들이 이의제기 신청을 한 번씩 해요. 그러면 정말 여러분들이 적어놓은 글자를 보면 세무사에서 더럽다 그래 해 너 실무 가면 그랬다 박살나 이런 분위기로 그냥 맞다고 해줘요. 그만큼 실무에서는 얘를 구분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이걸 우리가 잘못한 게 아닌데 미지급금이라 쓰면 재무제표 망가져요. 그래서 그렇게 쓰면 안 돼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 회사가 월급이 12월 달 월급을 12월 말일까지 줘야 되는데 말일까지 못 줬으면 우리는 미지급금이라 해서 12월 달 월급 회계 처리해야 되는데 12월 달 월급이 다음 달 10일 날 줘서 1월 10일 날 줘야 되는데 급여를 인식해야 되겠죠. 그때는 미지급 비용이라고 쓸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2021년 9월 30일 날 자,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전부 다 상환을 하면 대변에 원금 1,000만 원과 이자 120만 원까지 해서
120만 원을 지급하고 차변에 이제 돈 갚았으니까 단기 차입금 1,000만 원을 지우고 그리고 이제 미지급 비용이다라고 했었는데 줬죠. 그러니까 부채 미지급 비용도 지우고 그럼 나머지 90만 원이 2021년도에 이자 비용으로 인식하게 되게 되는 거예요. 자, 이게 이자 우리 예상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지금 방금 쓴 계정 과목들을 보면 이연에서는 성급 비용, 선수 수익이라는 계정 과목을 썼고 예상에서는 미수 수익, 미지급 비용이라는 계정 과목을 썼죠. 자, 이연이라는 건 과거에 회계상의 거래가 있어서 뭔가 회계 처리했다는 건 내년에 일어날 것까지 미리 회계 처리했다는 개념이기 때문에 앞에 먼저 선자가 들어가는 선급 비용, 선수 수익을 쓰는 거고 예상이라는 건 아직 일어난 일이 아니기 때문에 내년에 일어날 거라서 회계 처리를 안 해서 아직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라는 안일 밑자가 들어가 있을 거예요. 자, 그리고 상급 비용 미수 수익은 우리한테 성격이 자산인 계정 과목이고 선수 수익 미지급 비용은 성격이 부채인 계정 과목이에요. 자, 지금 제가 정리해 드리는 거는 이론 시험에 한 번씩 나오니까 분개하면서 쓴 용어니까 얘도 좀 정립 잡아 두시면 편하게 하실 수 있겠죠. 그러시라고 제가 설명을 드린 거예요. 자, 우리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 좀 쉬었다가 또 계속 수능 계산을 더 보도록 할게요. 쉬었다 합시다.